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2차 전지주들을 갖지 못해서 포모를 느끼셨던 분들, 오늘과 또 이번 주, 이번 달까지 흐름들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를 필두로 했던 이 2차 전지주들의 독주 뒤에 나올 흐름들이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주들, 또 철강과 AI까지 또 강한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의 흐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제 주도 테마의 변화가 올까라고 한번 좀 한 줄 평을 만들어 봤는데, 뭐 시장 자체가 좀 너무 좋죠. 코스피도 지금 신고가 돌파했고, 코스닥도 지금 950선 자리를 아직 뭐 돌파는 못했는데, 950선 자리를 이제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좀 수급적으로는 약간 좀 외국인 기관 매수가 아닌 게 개인들 순매수로 올라왔다는 게 조금 평소와 좀 다른 느낌은 좀 받긴 하지만 어쨌든 지수 자체는 흐름이 좀 좋고 기존에 이제 올랐었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쌍끌이로 뭐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린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못 올랐었던 업종들 종목들이 상승이 좀 많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좀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코스피 지수가 2663포인트 계속 고점 자리를 돌파하면서 종고점 자리를 뚫었죠. 그래서 아직 뭐 더 갈 자리는 제가 275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좀 본다라고 좀 말씀 드리긴 했는데 일단 코스피는 생각보다 좀 코스닥에 비해서 좀 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직 갈 자리는 조금 더 남긴 했는데 저는 이제 코스닥을 한번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전에 950포인트 자리에서 한번 좀 조정을 좀 받았던 자리인데 좀 빠르게 좀 조정을 받았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급락이 나왔다가 그걸 좀 바로 이제 돌려놓는 흐름인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이 자리를 뚫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거래대금이 좀 크게 터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고점 자리를 돌파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고점 자리를 뚫었을 때 오버슈팅이 나와야 될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래 대금이 이제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은 특히 이제 개인들 수급으로 다시 한번 요 고점 자리에서부터는 어떤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왜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비중을 줄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상승할 수만 있을 만한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9월 달에 FOMC가 있기는 해서 8월 달에 이렇다 할 만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수 흐름은 뭐 빠질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상승으로 또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이슈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못 올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순환매 장세 요게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조정에 대한 대비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승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현금화 하신 이후에 일단 950포인트 자리를 뚫고 나서 이후에 좀 대응 자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실시간으로 수급 상황이나 뭐 종목들 뭐 흐름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 뭐 실시간으로 뭐 보시기도 어렵고 판단하시기도 어려울 텐데 저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테마들도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늘 같은 시장은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면서 시세를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항상 리스크 대비도 이런 시장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현금 보유 비중을 좀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뜨면 그걸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장 전부터 장 끝난 이후에도 시황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테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떤 테마들이 지금 상승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강세 테마는 뭐 뭐니 해도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어제도 AI가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이 있어요. 솔트룩스인데 솔트룩스가 삼성전자와 뭐 애플 GPT 뭐 이런 관련해서 좀 대항마를 뭐 개발하겠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일 뭐 대부분 AI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와서 좀 뭔가 좀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나 오늘 기사가 좀 나오면서 상한가는 들어가다 좀 풀리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흐름은 괜찮지 않나. 계속 신고가 자리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AI 관련주들이 시세가 좀 좋았고 또 셀바스 AI도 역시나 오늘 좀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전일 이어서 오늘 또 급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신고가인 종목이고 신고가가 아닌 종목들도 있는데 뭐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린다고 오늘 바로 매수를 따라가시기보다는 일단 거래 대금이 줄면서 좀 지지가 나오는 구간을 좀 노리셨으면 좋겠고 AI라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뭔가 새롭게 더 나올 게 없어요. 예,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네이버에서 새롭게 나오는 GPT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다음 달에 공개가 됩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좀 높고 뭐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적용된다라고 했었을 때도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일단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광고 쪽 관련해서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아직 확신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될지. 그래서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뭐 이슈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급등한 부분이니까 너무 또 흥분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저희도 세바스 AI를 뭐 2만 원대 2만 원 언더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어디서든 청산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AI 좀 올라갔는데 나 AI 없어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2차전지랑 똑같아요. 괜히 2차전지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2차전지와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GPT 관련해서 AI 관련 쪽은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고 일단 뭐 추가적인 눌림 이후에 반등 자리 노리시더라도 일단 거래 대금 줄었을 때 누리시는 게 좋고 그런 타이밍도 제가 또 노란톡방 오면은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솔트루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 챗 GPT 관련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고 동반 상승으로 AI 섹터가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은 또 몇 차례면 눌림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좀 급하게 공략하시기보다도 아래 노란톡방 통해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승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오늘 또 카카오 계열사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오늘 12%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8%, 그리고 카카오가 한 6% 정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동안 소외되었던 포털 업종에서는 어제 이제 네이버가 급등을 했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GPT 관련해서 공개가 됐었을 때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 기대감으로 올랐었고. 카카오는 계속 그 계열사들이 이제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일단 이제 뭐 상장하고 나서부터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봤었는데 이후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는 부분, 마치 좀 문어발식 경영을 했다라는 점에서 계속 좀 안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일단 뭐 어느 정도 뭐 나올 만한 악재가 더 나왔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소외된 종목들로 좀 자금이 좀 분산되는 점이 있어서 오늘 카카오 계열사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뱅크가 좀 가장 뭐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런 박스권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는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27,000원 자리, 이런 자리만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눌림을 좀 주더라도 반등해 준다라면은 천천히 뭐 여기서 바로 급등해가지고 뭐 옛날 자리를 좀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이렇게 좀 박스권 길게 좀 만들었었던 구간 최소한 3만 원 자리를 뚫고 안착을 해야지만 좀 추가적인 상승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여기서만 밀리지 않고 지지해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고요.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카카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점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공략만 잘 해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제 뒤에 나오는 김선희 전문가님이 전일 또 8시 방송에서 추천하신 종목이 카카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뭐 김선희 전문가님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고, 일단 다음 종목에서는 제가 또 다른 에코프로라든지 금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도 그렇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에서 이제는 추가적인 악재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는 좀 하단 부분에 잡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계열사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가장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겠는데 27,000원 선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김선현 전문가님과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승 시그널 어디서 잡아볼까요? 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좀 상승이 좀 잘 나왔어요. 에코프로가 오늘 6% 정도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평소 이제 지수가 다른 종목이 좀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2차전지와 반도체를 제외한 뭐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이쪽이 좀 빠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좀 에코프로는 오늘도 6% 정도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전고점은 이제 150만 원인데 이날 거의 시가 자리 구간이 한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30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 윗꼬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몸통 부분까지는 올렸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저는 당분간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150만 원을 돌파를 좀 노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또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이 100만 원에서 뭐 조금 더 밀렸을 때는 한 90만 원,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흔들림이 좀 있지 않을까.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셌어요.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고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뭐 오늘 하루도 뭐 6% 이 시총 코스닥 2위의 시총 종목이 하루에 변동성이 뭐 10% 이상씩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변동성을 좀 줄여가면서 뭐 하루에 뭐 1% 상승, 뭐 1%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좀 좁혀가는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었을 때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천천히 담아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고점에 있을 때는 무리하게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들어가실 수는 있겠지만, 굳이 뭐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무리하게 내가 수익률 게임에 참여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들,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좀 편안하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굳이 뭐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130만 원짜리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위로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금양도 오늘도 역시나 또 고점을 좀 뚫어주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금양도 역시 시총이 적지가 않아요. 시총이 큰 종목인데 코스피 종목 중에서 일단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이제 8월달에 MSCI 편입 지수가 편입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이 좀 나왔고, 역시나 또 공매도 쇼커버링이나 쇼케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금은 이제 MSCI 편입이 거의 10며칠 정도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재료 소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고점을 좀 돌파하기보다는 20만 원 뭐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지금 15만 원, 16만 원 요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거나 이럴 때까지는 괜찮지만
한번 또 재료 이슈 좀 돼서 상승 슈팅 한번 더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은 정리하시는 타이밍, 그리고 또 만약에 고점 자리 여기 못 넣고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예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8월달 이후에 MSCI 편입이 되든 안 되든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공략 자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2차 전지주들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또 뭐 하루에 10% 이상의 등락을 보였던 만큼 그동안에 봐왔던 그 상승만큼은 아닐지라도 당분간에 이런 가격 조정들이 나올 수가 있고 100만 원 부근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때를 전후로 해서 어떤 흐름이 나와줄지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앞으로의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5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휴비츠가 저희가 5월 31일에 공략했던 의료기기 관련주였죠. 오랜 기간 또 이 전고점에서 상승을 보였었고 또 한 번 오늘 박스권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3% 상승 보이면서 누적적으로 52% 수익을 만들고 있고요. 7월 26일 공략했던 이오테크닉스가 다음 날 바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나왔는데 이후 흐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살펴봤던 셀바스 AI 5월 23일 공략으로 35% 수익권 들어왔고요. 또 뷰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6월 달에 의료 AI 관련해서 공략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또 재공략을 했고 하루 만에 4% 수익 중 들어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공략주였죠. 로보테마가 어제 강세였는데 강세 속에서 20% 수익권 들어와 있습니다. 5가지 종목들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슈비츠부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슈비츠를 한번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해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일단 수익을 청산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눌림목 자리에서 좀 재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뭐 오늘은 이제 의료기기 관련 쪽으로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그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실적 발표도 일단 잘 나왔고, 제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신고가 자리 돌파까지는 한번 노려보겠다. 거래량 터지는 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는 좀 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리뷰를 해왔던 종목이고, 종목 교체를 뭐 해야 될 시점인데, 그렇다고 이 종목을 이제 여기서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리뷰를 해드렸고, 제가 어디까지 본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목표치까지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리뷰해서 놓는 거지, 이제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보실 수 있어요. 다만 좀 익절가를 좀 잡아드리면은 그나마 좀 지지해줘야 되는 구간이 직전에 이제 저항대였던 24,000원 구간, 요 정도까지는 밀리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에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뭐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실적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공략을 했었던 이제 중국에 대한 디지털 임플란트 이쪽이 아직 뭐 매출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지만 또 너무 또 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매번 나와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시장 상황이 좀 받쳐준 것도 있고 의료기기 관련 쪽도 흐름이 좀 좋았기 때문에 고점을 뚫고 실적 발표도 일단 양호하게 잘 나왔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슈비츠는 좀 공략을 마무리 좀 짓고 수익 내신 분들은 많이 축하드립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로 넘어갈게요. 이오테크닉스,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좀 SK하이닉스도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면서 반도체 쪽이 약간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라인이 있었어요. 이날 장대 양봉 터진 종가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이제 15만 원 조금 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한번 좀 이탈되면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은 요거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눌림 이후에 좀 반등은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매수한 단가가 일단 요 12만 원대거든요. 요 12만 원대 제가 좀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미 좀 수익을 좀 많이 낸 상태고 뭐 끌고 가서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종목들이 좀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일단 종목 포트도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오테크닉스는 여기서 역시나 또 포트에서 좀 제외하고 추세를 좀 내신 분들, 수익 내신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 좀 지셨으면 좋겠고요.
셀바스 AI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인 지 3일 만에 지금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거의 30% 넘는 지금 수익이 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아침에 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목요일 날 아침에 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다음 날 바로 또 슈팅이 좀 나와서 저도 좀 AI 쪽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었고 이번 주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업종에서 로봇과 AI를 봤는데 요게 좀 적중을 잘했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의료 AI까지 좀 들어갔었는데 뷰노까지 오늘 좀 시세가 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공략을 했었던 종목들은 다 적중을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대장주는 아니에요. 셀바스 AI가 대장주는 아닌데 솔트룩스가 대장주였고 아직 솔트룩스가 상한가를 완전히 좀 들어가지 못했는데 솔트룩스가 상한가를 완전히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셀바스 AI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분들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대장주의 솔트룩스가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동주, 삼동주들이 더 좀 세게 조정을 좀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솔트룩스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수익 청산해 주시고 솔트룩스가 상한가를 들어가서 뭐 내일장에서 뭐 또 갭상승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씩 익절가를 좀 올라가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한번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뷰노로 넘어갈게요. 이 종목이 좀 많아서 아까 이제 포트를 좀 주신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의료 AI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될 만한 오늘 루닛도 만약에 내일 아스코에서 이제 결과 발표 제품에 대한 결과 발표를 좀 한다라고 했었는데 뷰노도 역시나 좀 상승세가 괜찮아요. 루닛이 일단은 대장주로서 역할을 좀 해왔는데 그동안 루닛이나 다른 AI 관련, 의료 AI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컸던 반면에, 뷰노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뷰노를 제가 좀 공략을 했었는데, 또 바로, 또 수익이 좀 잘 나와서, 어제 저녁에 8시 방송에서 이제 드렸던, 공략도로 좀 드렸던 종목이었고, 역시나 11시 방송에 계셨던 분들도, 오후장에 좀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또 7% 정도 수익이 좀 잘 나와서, 뭐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이 정도 수익이 좀 만족이 안 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좀, 시장 대비는, 또,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일단 전고점까지는 한번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내일, 루닛이 만약에 또 급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뷰노도 좀 따라갈 수 있고, 지금 추세상으로도 21선 자리를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크게 나오면서, 전고점까지는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12만 원 정도까지 좀 봤었는데 목표가를 12만 원 정도 직전 저항대까지는 한번 좀 봤었는데 100원을 안 줬더라고요. 11만 9,900원, 홈쇼핑도 아니고, 100원 차이로 좀, 체결을 좀 안 줬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일단 익절가를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한 15만원 정도, 11만 5천원, 11만 5천원 정도로 좀 보고, 대응을 할 예정이고, 일단, 추세가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좀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좀 괜찮아서 내일 정도 하루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한 11만 5천 원 정도 이탈했었을 때는 스위시는 하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공략주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략주가 두 종목 있었는데 한 종목이 벌써 급등이 좀 나왔어요. 급등이 좀 나와서 이 종목을 좀 배제하고 한 종목만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일단 라운텍입니다. 라운텍. 라운텍은 제가 8시 방송 히든 종목, 예전에는 히든 종목이었죠. 이 종목으로 거의 40% 넘는 수익을 좀 챙겨드렸었고, 예전에 이제 MR 헤드셋 관련해서 애플의 MR 헤드셋 관련주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마이크로 OLED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OLED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삼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솔트룩스, 챗 GPT 관련해서 이슈가 돼서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 또 엠노는 삼성 SDS, 삼성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상승이 좀 나왔었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라운텍도 마찬가지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새롭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공략을 하기 위한 이제 협업이 됐든, 어쨌든 인수가 됐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M&A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라운텍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전 자리는, 이제 애플의 MR 헤드셋 이슈 이후에 좀
바닥을 좀 다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좀 거래 대금이 조금만 더 붙어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10,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보여서 일단 오늘 공략적으로는 라운텍 말씀드리고 다른 종목이 엠로였어요. 엠로였는데 엠로가 이미 떴어요. 아침에 좀 낮을 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좀 떠버려가지고,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이제 노란톡방 계신 분들한테는 미리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 공략주로는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하신 분들만 좀 수익을 좀 챙겨드렸고, 일단은, 이런 종목 말고, 일단 라운텍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라운텍 공략 자리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리뷰부터 공략주까지 만나봤는데요. 휴비츠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으로 이렇게 또 수익 실현을 하셔라라는 전략 세워주셨고 이후에 또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하면 좋을지까지 공략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종욱 전문가님께서 라운텍으로 40% 넘는 수익을 보셨던 만큼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이런 공략주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부터 로봇과 AI 섹터들 함께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이 에코프로와 2차 전지주들을 갖지 않으신 분들도 오랜만에 함께 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물론 2차 전지주들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 거고 이게 저도 이제 에코프로 말씀드릴 때 지난 수요일 날 고점에서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서 급락 나고 다시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시장이 조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요. 약간 조금은 2차 전지주들은 나름대로 갈 길을 가는 거고 그리고 그간에 조금 움직이지 않았던 업종들이 좀 눈에 띄기 시작해요. 제가 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활기를 내는 것 같아요. 하반기 실적도 그러하고 상반기도 물론 굉장히 좋았고요. 하반기 굉장히 좋고 내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들 전체적인 실적으로 대비해 봤을 때 2차 전지 너무나 좋지만 그다음 IT 실적 사실 아니거든요. 제약바이오주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요. 특히나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그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이제는 너무 2차 전지에 치중은 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치중되는 거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숨통이 조금 트이시는 구간이 온 것 같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시장 괜찮을 겁니다. 다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끝모로 상승을 할 수는 없어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금양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대한항공보다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싶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실 때 정말 내 돈을 지금 내가 현금이 있다면 금양을 사야 되나 대한항공을 사야 되나 고민을 할 때 무슨 생각을 드실까요? 아무것도 모른다면 누구나 대한항공을 선택하시겠죠. 근데 이때 너무 과다한 측면이 많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다. 솔직히 좀 심하니까 이거는 보유자들만 보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려요. 단타를 노리고서 또 급등이 나오겠지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거의 도박에 가까운 상황이니까요. 제가 부탁드리지만은 정말 냉정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주들의 실적이 현재 상황에서 잘 나온다고 한들 대한항공이나 우리금융이나 기업 같은 회사 은행주들의 실적보다 잘 나올 거야. 그거는 굉장히 먼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단타 보고 들어오신 분들 주식하시는데 2, 3년 보고 들어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짧아야 몇 개월, 진짜 길어야 5, 6개월 보고 들어오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시선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너무 2차 전지주들이 휘둘리지 않고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어가면서 빠르게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9월 달 FOMC에서 금리만 올려주지 않는다면, 뭐 어찌됐든 그냥 올려버린다면, 결과만 나와준다면 연말까지 해서 빠른 랠리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차분하게 보시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 있어요. 실적주들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그 관련주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좀 이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이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 지난주부터 비춰주고 계신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들과 함께 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같이 한번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잘 가는 흐름들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2차 전지는 여전히 너무 또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에 빈집을 공략하는 전략들 한번 같이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김선윤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시장의 흐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오전 특징주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 시그널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의 제약바이오주들 강세를 이끌고 있는 대형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장에서 5% 가까운 상승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역대 2분기 실적이다라는 이슈 속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9% 상승 보이면서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와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의 이 상승 신호탄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그동안 2차 전지주들이 조금씩 주춤할 때마다도 상승을 보였던 게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좀 이 삿발을 또 이어받을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주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것만 보세요. 다른 거 말고 자,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적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상반기 실적이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작년보다 좋았단 말이에요.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자동차 상황에서 봤을 때 2분기 좋다고 하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자동차 업종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IT도 상반기 무너졌어요. 그렇죠? 하반기도 이제 회복하는 시그널이 나오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어디로요? 실적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현재 뭐 2차 전지주들의 굉장히 많은 이슈를 받고 있고 2차 전지주들이 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상당수 매수했다가 매도치고 나오고 있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바닥에서 하반기 실적 시그널 깔려 있는 곳으로 외인들도 자금 이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도 이제 지난주 추천을 저녁 방송 때 드리고 좋은 수익을 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과연 멈출까? 많은 분들 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80만 2천 원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당연히 횡보를 하지 않을까. 요 며칠 급등 나왔다 약간 쉬었죠. 왜 그러냐면 올해 초에 2월, 3월, 4월 박스권 자리가 있었어요. 팔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나갔었던 거고 심리적 저항선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급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뚫고 간다면 그 다음 고점 자리 90만 원대까지 열려 있는 거죠. 이걸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5월달, 6월달, 7월달 내내 말씀드렸던 바이오 종목 가운데서 SK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나 SK바이오 팜 같은 경우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SK바이오 팜 같은 경우는 9.4%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K바이오 사이언스도 오늘 쉬어가다가 오늘 갑자기 돌려가는 모습이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은 실적 이슈, 합병 이슈를 가지고서도 돌리는 모습이 오늘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요. 그간에 이제 뭐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도 차트 정말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뭔가 이미 누군가는 발빠른 사람들은 남들이 관심 주지 않을 때 2차 전지 안 보고 뭐 미리 팔았거나 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구나. 미리 빈집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짱 박혀 있다고요. 그 흐름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을까요? 한미, 사이언스나 우리 빼먹을 수 없잖아요. 한미 사이언스 오늘 6% 급등합니다. 자, 바닥에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하반기에 성장 시그널을 보고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저녁 방송에서 뭐 했어요? 대형 1등 바이오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과감하게 추천을 했던 거고 이 무거운 종목이 차트 보시면 이렇게 현재 가볍게 움직인다고요. 이게 뭐예요? 수급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많은 외인과 기관들이 앞으로 득달같이 달려들 거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르기 시작하면은 다시 100만 원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좋은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또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종목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조정과 급락은 나옵니다. 조정이 나올 때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하반기 턴어라운드 해줄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선점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처럼 급등하는 종목도 좋지만 또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입장코드 1357 누르고 저희와 함께 이런 흐름들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바이오팜 또 한미사이언스까지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두산입니다. 사실 어제도 살펴봤던 그런 기업인데요. 흐름 좋다라고 방송 중에 언급을 해주셨고 오늘도 흐름 좋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방송에서 저희가 11시 방송에서 괜찮다,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일에 29%까지 오르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갔던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11%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 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 흐름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형주들이 정말 이 소형주 같은 움직임들을 또 가볍게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 또 전고점을 넘겨준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 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8명의 전문가들 분들께서 지난주 1등이 이제 우리 바로 이 앞 시간 금 전문가님 정말 잘하십니다. 테마주 이런 거 정말 제가 볼 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짱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대형주만 하고 있어요. 대형주만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기준으로 3등을 했어요. 자, 근데 두산이 하필 이제 어제부터 움직이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두산과 현대제철이나 그간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들 수익률을 뭐 오늘까지만 계산하더라도 제가 1등 아니면 2등을 찍었을 겁니다. 자,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목요일부터 이제 나가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어제도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늦긴 했어요. 좀 늦었는데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도 이제 뭐 SK 말씀드렸고 두산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지만 지주사들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 있고요. 또 하나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 있고 오히려 떨어졌던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단지 저는 그런 종목을 노렸을 뿐이에요. 기다렸던 거고. 좀 반응이 빨랐던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는데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그냥 뭐 보고서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가운데서 움직임이 없다. 이거 어떻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베팅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들이 두산이 시작했지만은 지금 대형주들 전반으로 갑자기 급등하는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건대. 그 그림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아마도 또 다른 또 대형주들이 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제 저녁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또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네이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추가로 역시나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오늘 가져온 종목들도 이에 비슷한 차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좀 이따가 한번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뿐만 아니라 어제 저희가 또 방송 중에 공략했던 SK라든지 저녁 방송에서 공략했던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대형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열사들 중에서 실적 받쳐주고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또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대응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3435번님께서 원익 IPS 47,774원에 비중 20% 보유 중이시고요. 매수가를 보니까 2년 정도 장기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24,000원까지 다녀온 적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든 시간을 이겨내시긴 했는데 일단 반도체주들의 앞으로 흐름도 한번 짚어보고요. 아직까지 36,000원이다 보니까 좀 손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자, 원익 IPS가 최근에 이제 그래도 작년 말부터 해서 상승은 주고 있어요. 바닥을 좀 천천히 높여가고 있는 과정인데 전체 흐름은 이래요. 바닥 라인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요 그림 따라가죠, 그렇죠? 차트 보시면 죄송합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 보니까 여기 위에 구간, 한참 위에 구간이에요. 한 말씀 주신 것처럼 2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1분기 안 좋았고, 그렇죠? 2분기도 실적이 그냥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이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따라갈 거고, 다만 3분기부터 회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트 보시면은 7월 달에 좀 많이 상승했던 그림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동반 움직임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선은 이 종목은요, 가능한 한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밀릴 수도 있어요. 실적 발표가 이제 8월 달에 코스닥 종목이죠. 8월 달에 진행이 되면은 주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악인 경우 3만 원 초반대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 흐름이 3분기부터 회복 조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4분기는 더 그러할 거고 4분기는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최대 성수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먼저 선반영되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정도 선반영 된다면은 9월이나 한 10월 정도 아니면 늦으면 10월, 11월 정도부터 해서는 본격 반등이 나올 거예요. 다만 그 전까지가 문제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출렁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출렁이는 잘 지키셔야 되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외인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매수 대응을 좀 해주다가 오늘이나 어제 좀 외인들이 매도하는 것 같다 걱정이실 수도 있는데 기관들이 그간에 좀 상당히 바닥부터 해서 끌어올렸어요. 외인과 같이 해서.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고 다시 매수세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주가 자체가 바닥을 약간 찍을 수는 있지만 그 바닥이 깊지는 않을 거고 3만 원 초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천천히 올라가면서 고대하셨던 가격대인 5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가능한 천천히 기다려주시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9월과 10월까지 시간 투자를 하는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도 받아보겠습니다. 3691번님께서 와이팜 4,050원의 비중 20% 보유 중이신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바로 또 세워주실까요? 예, 와이팜 4,020원이시라 대응은 잘 하셨어요. 매수가를 보니까 하셨는데 고점에서 올라가고 나서 왜 지난 수요일 날 19%나 급락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왜 정리를 안 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지 도통 제가 모르겠네요. 단기 급등하는 종목이고 실적도 엉망인 상황이에요. 영업이익이 좀 개선 사항이 있긴 한데 아직은 추세상으로는 좀 모르겠어요. 당연히 수급 상황도 외인들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는 장난치는 거고 딱히 그냥 이슈거리로 올라갔다가 빠진 상황이라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부탁드리는 것은 이거는 수익 실현을 늦게나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세상으로 보건대 깨지게 되면요. 우선은 1차 지지선 자체가 지금 라인 잡아드린 4,000원이에요. 4,000원 지지 못하면 다시 더 깨져버리면서 3,000원대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이게 하락 추세로 완전 접어들었잖아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매도 사인 냈는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흐름상으로는 매도를 하는 게 맞거든요.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주식은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10% 수익에도 현재로서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건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맞는 대응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와 함께 실적도 체크를 해주신 만큼 현실적인 대응 전략들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공략했던 종목이었죠. SK 리뷰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어제 4% 이 상승을 보였고 오늘도 3%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100만 원으로 3%씩만 수익을 봐도 우리가 치킨값, 밥값 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말해 주셨는데 그게 또 지금 이 SK 상황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이게 지금 제가 3% 수익으로 잡는데 아직 3%가 안 됐어요. 굉장히 솔직한 편이라서 한 2% 될 거예요. 현재 상황. 네, 있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수익 중이긴 한데 뭐 올라갈 거니까 네, 조금만 참아주시고 차트 보시면은 이미 바닥부터 올려쳤어요. 말씀드리고 나서 약간 밀렸어요. 1.5% 정도 깨졌다가 1% 정도 깨졌다가 지금 오늘 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건데요. 하이닉스도 그러하고 뭐 이노베이션부터 네트워크스, SKC 뭐 다 좋아요. 상황 자체가 퍼펙트한 상황이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차트가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 추세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봤을 때 상단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면은 이 상단 라인은 거의 터치나 한다는 거죠.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전 고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뿐하게 큰 욕심 안 부리고 3%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주사 종목 잘 보셔야 되고 바닥에서 제가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그간에 좀 버려졌었던 여러분 네이버나 카카오나 거의 뭐 남들 다 포기했던 특히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추천드리긴 했지만은 불과 한 달 전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요 이거는 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그간에 버려졌던 종목들이 시장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이 근데 다 하나같이 뭐냐면 하반기 실적이 괜찮아요. 이걸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 따라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지금 빈집을 노리셔야 되지 역시 추격 매수 하시면서 급등하는 거 따라 하시는 전략은 지금은 안 맞아요. 그 시기는 지금 지났다고요. 지금은 급등하는 종목 따라 들어가는 전략이 아니고 대형 바닥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담아 두셔서 준비하셔야 돼요. 하반기를. 아셨죠? 하반기 끝자락 준비하셔야 되니까 우선은 네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SK 다시 꾸준하게 성장 나올 거고요. 제가 보는 판단은 이게 추이를 하락 추세를 아직 돌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고 좀 장기 추세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조만간 또 좋은 수익 날 거니까 수익 나시면은 수익 실현하셔서 또 뭐 치킨을 사 드시던 밥을 드시던 네,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실적 좋고 흐름 좋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추세 바뀔 수 있는 부분들과 함께 어디서 수익 실현하면 좋을지까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이게 종목을 제가 9시부터 이제 우리 가족방 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종목을 골라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방송을 제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도 할게요.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 저녁 방송에서 금요일 날 추천주였습니다. 예, 금요일. 목요일 저녁에 나가고 금요일 아침 추천주였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움직임이 나와주는데 이게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다고는 하지만 회복기고요. 4분기부터 성장성이 좀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LG그룹 자체가 많이 조금 죽어있던 상황이지만 전체 추세에서 LG 디스플레이의 차트 바닥 자리가 굉장히 이쁘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자리 보자면 이 추세에서 지금 다시 바닥 체크했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째 자리 반등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전고점까지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야말로 한번 대형주 가운데서
3%를 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또 좋은 수익이 나면은 또 욕심이 나실 수 있지만 이 방송의 컨셉 자체가 여러분 짧게 수익 내는 거니까요. 그것만 잘 따라와 주셔서 또 수익 내시고 또 내일 종목으로 또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또 추가적인 공략 부분들까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솔트룩스 알아봤는데요. 애플 챗 GPT 관련해서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AI주들의 강세 흐름이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두산도 알아봤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매출이 커지고 있고요. 대형주들 흐름이 좋은 만큼 실적 좋은 대형주들 알아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금종욱 전문가님은 라운텍과 엠로 선정해 주셨고요. 김선윤 전문가님께서는 LG 디스플레이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후장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